미백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시술들,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걸 다 하란 말이냐? 나는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 비타민 섭취, 선크림, 하면 레이저 토닝을 저는 기본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하얘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 욕구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발라주시는 것, 그리고 까지 병행해 주시는 것을 심화편으로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테너 의원 김진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예인들 보면 데뷔 초에는 까무잡잡했다가 지금 어느 순간 보니까 하얘진, 예를 들어서 아이유나 태연 같은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하얘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진 채로 제품도 써보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아보시고 하시지만 효과 못 보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백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얘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제품을 써야 되냐, 어떤 시술을 써야 되냐, 하얘지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여쭤보는데요. 하나만 콕 집어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까매지는 이유와 너가 까매지는 이유가 다르고, 그래서 나한테 효과 있었던 방식이 너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 있고, 너한테 효과 있었던 방식이 나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별의 타입에 맞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까매지는지, 까매진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장 기초적인 원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까매지는 이유가 다 달라요. 피부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얕게 표피와 진피 사이에 멜라닌 색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분포를 하는데, 멜라논 자체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만든 거를 표피에 잘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 재생 주기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재생을 하면서 쌓인 멜라논을 걷어내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외선이 멜라논 공장을 자극해서 멜라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정말 중요한데 그 차단을 잘 못하시는 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각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르는 약입니다. 비타민 앰플들을 많이 바른다고 하시는데 비타민 크게 A, B3, C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재생 주기를 조금 빠르게 해서 멜라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좀 까매진 분들이 바르면 조금 더 효과가 좋겠죠. 병원에서 처방받는 스티바 A 크림 말고도 레티놀, 레티노이드 계열의 크림을 발라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 비타민 A 크림은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외출하시기 전에 발라주시기보다는 밤에 라이트 케어 루틴으로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니아신아마이드라고 성분을 가진 비타민 B3 제품들인데요. 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표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농도 5%에서 10%까지 들어있는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피부에 조금 자극이 갈 수 있으므로 김이나 홍조가 평소에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얕게 발라주시거나 반응이 올라온다 이러면 중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크로빈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C인데요. 이 아이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공장 자체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예방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도 예방의 효과에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백을 위해서 피부과를 찾아주셨을 때 기미약이라고 하는 도란사민을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잔잔하게 깔린 잡티들, 기미들이 생성하는 걸 좀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각 비타민 A, B3, C 성분마다 멜라닌을 억제하든지 아니면 올라오는 것을 막든지 이미 올라온 것을 배출시키는 걸 용이하게 해주는데, 아무래도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것에 비해서는 농도가 낮아서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까지는 굳이 병원을 찾지 않으시더라도 제품만으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피부가 어둡고 칙칙한 이유는 멜라닌 색소가 침착돼서 까매진 이유도 있겠지만 속에 잔잔하게 깔려있는 기미들이라든지 잡티라든지 오탑, 오반, 기타 등등의 색소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케어 루틴이든 뭐든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주셔서 레이저 토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 토닝 자체도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 라기보다는 더 올라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일 뿐이지 한 번에 치료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 5회에서 10회 정도의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얘지는 주사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의 멜라닌 대사 자체를 좀 낮추기 때문에 간 보호 기능을 동시에 하면서 미백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글루타치온 주사를 해서 많이들 맞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 맞으실 거라면 숙취가 있으실 때 맞으시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한 번 맞는다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한 10번 정도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크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비타민 주사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섭취하시는 비타민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타민 A가 피부 표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 턴오버 주기를 짧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필링 시술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피부 턴오버 재생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품과 시술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술하는 의사의 테크닉이나 기술 또한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하얘지고 싶은 욕구가 정말 크다. 그렇다고 해서 제품을 듬뿍 바르거나 레이저 토닝을 매일같이 받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빨리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품에 따라서 발라야 되는 양과 주기 그리고 받아야 되는 시술의 주기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품들을 바르실 때는 밤낮으로 매일같이 발라주시기보다는 처음에는 가볍게 하루에 한 번씩 발라주시면서 조금씩 이제 바르는 양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어디까지 하얘질 수 있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황인종인 이상 백인이 될 수 없듯이 어느 정도 유전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는 팔 가장 안쪽 그리고 배, 엉덩이 부분들을 특히 타지 않은 하얀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그게 본인의 거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 최대치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시술들,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걸 다 하란 말이냐? 나는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 비타민 섭취, 선크림, 레이저 토닝을 저는 기본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하얘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 욕구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비타민 앰플 같은 걸 구매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발라주시는 것,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주사까지 병행해 주시는 것을 심화편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피부 자체의 자외선 자극을 줄여주는 선크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백에 노력을 기울이고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아도 선크림을 안 발라서 다시 까매진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돈 날리는 꼴이니까 진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난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선크림은 꼭 발라주세요. 레이저 토닝을 받으러 왔는데 선크림 바르고 계세요? 물어봤을 때 잘 안 바르는데요 하면 깔끔하게 혼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선크림은 꼭 발라주세요. 이상 다테나 요원 수석원장 김진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